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경험담이고 물 건너온 택배님께서 경험담을 보내셨습니다. 경험담 보내신 물 건너온 택배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담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명절 때 택배기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첫 번째는 명절 택배 물량이 많은 만큼 까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배송 출발 시간이 늦어진다는 점입니다. 이건 제 경험담에서 중복이 된 내용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계속해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네요. 한시라도 빨리 나가서 배송을 해야 그날 물량을 무리 없이 배송을 할 수가 있는데 배송 출발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심리적인 압박도 받고 밤 10시 이전에 배송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배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피로감이 계속해서 누적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까대기 알바나 동료 기사분이 추노를 하게 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명절 택배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택배가 많습니다. 특히 추석 때에는 각종 농산물이 배송이 되는데 거기에 명절 선물 세트가 추가가 되어서 평소보다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텔이 배송지라면 걱정은 없을 텐데 제 경험상 어느 지역을 가도 빌라 단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3층 내지 5층에서 택배를 시키기 때문에 무거운 택배를 들고 계속 5층을 왔다 갔다 하면 몸이 튼튼한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소 오류로 인한 온세 배송이 많습니다. 명절에는 가족이나 회사, 보험회사에서 선물 세트를 많이 보내는데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이전 주소로 택배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배송하기 전에 알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배송 완료가 된 상황에서 알게 된 경우 다시 가서 회수를 하고 담당 구역이면 다시 배송을 하고 제 구역이 아닌 경우 보낸 사람하고 통화를 한 뒤 반품을 보내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게 되어 퇴근이 1시간 이상 늦어집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잘못 기입한 경우 며칠이 지나고 알게 된 경우가 있는데 택배 회수도 힘들어지고 생물인 경우 상한 상태에서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기사한테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택배기사라는 직업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혹시 택배기사 이제 도와주는 거 있죠. 택배기사 배송 도와주는 아르바이트 하신 분도 있습니까? 없겠죠. 지금 이 경험담을 보내신 분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이분이 택배기사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 방송에 몇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사실 택배기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즌이 명절이에요. 명절, 설, 추석. 특히 올해는 추석이 굉장히 빨리 와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달 남았나 지금? 올해는 추석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말에 택배기사분들이 좀 긴장을 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평소에도 택배 물량이 많은데 명절은 더 많아요. 명절날. 이거 제가 왜 하냐면 제가 이제 아파트 보완할 때 택배 업무도 같이 했었는데 명절날 한 배에 곱빼기로 와요. 곱빼기로. 예. 그래서 명절날 좀 택배기사들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택배 상하차 분들도 마찬가지야. 택배 상하차 하는 분들도 명절이 굉장히 힘들어요. 네, 명절날. 명절이 피크입니다. 명절날 춤도 더 많이 해요. 훨씬 더 많이 해. 네. 제가 봤을 때 문제가 그거예요. CJ는 이제 힐소터를 하는데 다른 택배 회사들은 힐소터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이제 까대기로 하거든요. 까대기가 뭔지 아시죠? 택배 이제 하차지에서 내려온 물건들을 컨베이어 벨트 내려오는 것들을 이제 사람이 들어서 팔레트에 분류 작업하는 거예요. 그 까대기라고 하거든요. 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택배 기사라고 하면 그냥 택배 물량 실어가지고 바로 출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택배 기사들이 직접 아침에 출근해서 오전 내도록 그 까대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어야 될 물건을 팔레트에 직접 옮겨 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까대기 작업을 해야 돼. 근데 명절날 그게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으니까 알바하러 왔던 사람도 힘들어서 도망가는 거야. 미치는 거죠. 도망가면 더 미치는 거야. 그래도 힘들어도 같이 하면 모르겠지만 하던 사람도 에라이 못하겠다 하면서 그냥 개나 저버려 하면 도망가버리면 남은 택배기사에 죽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와중에 다시 사람을 뽑기도 그렇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인원수 한 명이 비다 보니까 작업량은 더 많아지죠. 늦게 마치고 늦게 택배 개성을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가뜩이나 양이 많은데. 예. 그래서 명절날 택배 기사들이 가장 힘들어요. 매년. 예. 이거 아마 사람들이 모르실 거예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여기 보시면 두 번째는 명절 택배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택배가 많습니다. 예, 무거운 택배가 엄청 많아요. 아니, 평소에는 과일을 그렇게 안 먹으면서 명절에 왜 이렇게 과일을 많이 시켜? 평소에 과일 잘 안 드시잖아요, 여러분. 과일 안 먹는데, 왜 명절만 되면, 배, 사과, 감, 제사도 안 할 거면서, 이런 거 정말 많이 보내요, 여러분. 예. 그리고 생선 그래. 예, 무거워요. 한 개 만든 모르겠지만, 이런 게 막 10대 개 된단 말이에요, 10대 개. 아니, 과일 평소에 먹지도 않으면서 박스로 맨날 시키고, 예. 거기에다 선물 세트 있잖아요. 선물 세트도, 왜, 좀 무거운 거 있잖아, 무거운 거. 뭐, 왜 그런 거 말고, 샴푸 세트 이런 거 말고요. 뭐, 고기 세트 뭐 이런 것들. 술 세트 이런 것들. 무거운 거 있단 말이야. 그런 거 미치는 거죠, 예. 예. 그런 게 한두 개 오는 게 아니라 몇십 개 와요, 몇십 개, 몇백 개. 이 선물 세트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들고 가기가 좀 애매해요. 손잡이가 있긴 하지만 손잡이 굉장히 부실하잖아. 예. 이런 게 한두 개 오는 게 아니라 한 몇백 개씩 오니까 힘들죠 이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선물 세트가 막 엄청나게 무겁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부피가 크잖아. 예. 다른 택배 박스에 비해서 부피도 크고 무게도 좀 나가잖아. 그래서 노동 강도가 훨씬 더 크다. 예. 그리고 주소 오류로 인한 배상. 5배송이죠, 이게. 5배송이 아니라.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 고생한다고, 직원들 선물 세트 보낸다고 하는데, 난 근데 그런 적은 없는데, 보통 회사에서 명절 되면, 회사에서 시켜가지고, 회사에서 직접 가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택배를 보내네요. 난 받아본 적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여러분들, 명절 되면 김이랑 주잖아요. 김이랑 참치 주잖아.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명절 전날, 명절 연휴 전날 마지막 날 이제 그걸 챙겨서 나가잖아. 보통 회사에서 이제 선물 세트 주는 거를 택배로 받아보진 않을 것 같은데. 예, 보험회사에 주는 경우가 있네요. 아무튼. 왜 주소를 모르는 거지? 택배로 받는다고요? 하이스는 받나 보네. 알겠습니다. 맞다. 우리 요구르트님. 보통 명절날 뭐 줍니까? 명절날 뭐 줘요? 대기업이니까 좀 챙겨주지 않습니까? 명절날. 예. 아무튼 5배송한 문제지 이게. 이게 반품이 맞나 보네. 여기 보시면 배송 완료가 된 상황에서 알게 된 경우 다시 가서 회수를 하고, 담당 구역이면 다시 배송을 하고, 제 구역이 아닌 경우 보낸 사람하고 통화를 한 뒤 반품을 보내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게 되어 퇴근에 1시간째가 늦어지게 됩니다. 명절날 죽었다 생각해야 되네요. 이거 얘기 들어보면. 특히 이게 문제예요. 여기 나온 건데 이걸 꼭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명절 웬만하면 생물 같은 거 생기지 마세요. 생물. 제발 해산물 좀 이런 거 시키지 마요. 해산물, 고기 같은 거 시키지 마요. 고기 선물 세트 줄 것 같으면 그냥 직접 사가지고 줘. 배송하지 말고. 예. 그나마 참치나 햄은 양반이 통조림이니까 안 상하잖아. 이게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택배 중에 굴비나 문어, 오징어, 예, 장어도 있습니다. 이거 시키는 사람들 냄새 장난 아니야, 여러분. 냄새도 냄새지만 금방 상해 이게. 상해가지고 만약 고객한테 와서 상했다는 거 알면 또 택배기사한테 물어라를 할 거 아니야. 비싸거든요, 여러분. 생물은.
생물이 여러분 있잖아요. 이미 택배밭 젖어 있어요, 이게. 예. 옮기고 하면서. 아무리 아이스팩으로 이렇게 전면 무장을 했다 하더라도 날씨가 덥잖아요. 금방 녹아요. 냄새가 장난 아니야, 이게. 수산물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거 왜 하냐면, 제가 예전에 아파트 일할 때, 그 보안 일할 때, 택배 업무 일도 같이 도와드렸는데, 그 게하고 있잖아요, 뭐. 예. 게, 문어, 그리고 뭐 장어, 굴비, 고등어. 아, 이 비린내가 안 없어져, 이게 손에. 비린내가. 선물박스도 밀봉이 돼 있어도 냄새가 안 없어져. 그리고 이미 축축하게 젖었어. 예. 냉동하다 보니까 밖에 나면 덥지, 녹잖아, 이게. 예.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봤을 땐 생물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장 가서 사세요, 시장 가가지고. 시장 가서 사란 말이야. 왜 방구석에서 왜 장을 다 보려고 그러는 거야? 재래시장 가서 사세요. 인터넷에서 사나 재래시장에서 사나 똑같습니다. 웬만하면 생물은 시장 가서 삽시다. 시장 가서 마트 가서 팔다리 다 멀쩡하잖아요. 뭐 다 택배로 다 하려고 그래 이거 뭐 제사 같은 것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물 상하면 또 기사분한테 또 당신들이 늦게 왔으니까 당신들 책임이니까 당신들이 다 배상해 이렇게 시킬 거 아닙니까? 아유, 이거 뭐, 어떻게 고생할지 뻔히 보이네요, 이게. 예. 이게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 생물이. 이 택배 생물이 진짜 많이 와. 예. 내가 그때 배송하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이거 뭐. 과일 같은 건 이해하는데. 사람들이 요즘에 느끼는 게, 이제, 제사를 하잖아. 제사를 하면 사람들이 아예 장을 안 보는 것 같아요. 시장 같은 데 가 장을 안 봐. 간단한 건 사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택배로 주문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그리 다. 택배가 좀 편하긴 한데, 적어도 생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예, 장을 봐서 사오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고 사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택배 기사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아무튼 이제 곧 있으면 명절인데 명절날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명절에 웬만하면 택배 주문하지 마세요. 명절날. 아니 좀 더 일찍 하시던가. 예. 그 사과 같은 거 주문하지 마. 사과 같은 거 뭐. 명절날 요즘에 누가 뭐 이렇게 풍성하게 합니까? 이제 풍성한 한가위 아닙니다. 여러분 풍성하지도 않잖아. 지가사전 얇지 않습니까? 얇으면 그냥 부모님한테 용돈으로 드리세요. 그냥 과일 같은 거 괜히 무거운 거 시키지 말고 그냥 용돈 주는 게 최고야 여러분. 돈이 최고면 돈이. 선물 줄 거면 선물 세트가 사지 말고, 그 선물 세트 살 돈으로, 그냥 돈으로 주세요, 돈으로. 그러니까 맛있는 거 드시라고. 하고 싶은 거 하시라고 용돈으로 주세요. 괜히 어줍지 않게 그냥 사과 박스, 배 박스 같은 거 보내지 말고요. 그거 보내가지고, 택배 기사들 허리 아프게 하지 말고, 생물 같은 거 사지 마. 그러니까 생물 같은 거 살 돈으로 그냥 용돈 하나 주세요. 부모님도 그게 좋을 겁니다. 이제 풍성한 한가위 아니야. 여러분들 지갑사진 얇은 거 부모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떡값도 옛날같이 나오지 않잖아요. 뭐 대기업은 좀 나오겠지만 뭐 중소기업 다니신 분들 올해 아마 또 상여금 지급하지 않은 회사도 많을 거예요. 그럼 무리하지 맙시다 여러분. 괜히 이것저것 막 다 시켜가지고 뭐 상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택배 일하시는 분들 좀 힘들게 하지 맙시다. 아무튼 경험담 보내주신 물건원 택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